오늘은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할 내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나는 평범한 주부였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며 가정을 책임졌고 나는 아이를 키우며 집안을 꾸려왔다. 부족하지만 단란했고 소소하지만 안정적인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가 커갈수록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 벅차졌고 남편은 바쁜 업무 탓에 점점 가정에 소홀해졌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입주 가정부를 두자는 것이었다. 월 500이라는 큰 돈이 매달 나가야 했지만 아이와 집을 동시에 챙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렇게 그녀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첫인상은 참 좋았다. 단정한 옷차림, 억지스럽지 않은 미소, 아이에게 다정하게 다가가는 태도. 처음 몇 주 동안 그녀는 완벽한 도움이었다. 집안일은 빈틈없이 처리됐고 아이도 곧잘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다. 덕분에 나는 한숨 돌릴 수 있었고 남편 역시 만족스러워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집안은 늘 깔끔했고 식탁은 따뜻했으며 아이는 늘 웃었다. 나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다. 그러나 안도는 오래 가지 않았다. 작은 균열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이의 입에서 이모가 해줬다는 말이 하루에도 수차례 흘러나왔다. 내가 챙겨주는 것보다 그녀가 챙겨주는 것을 더 반기기 시작했고 아이의 웃음은 점점 그녀를 향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나는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다. 남편의 태도 역시 달라졌다. 무심하던 사람은 그녀에게만은 따뜻했다. 사소한 음식 하나에도 감탄했고 작은 정리에도 고마움을 표했다. 내가 늘 해왔던 일들이 당연함으로 묻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반응이었다. 나는 그 차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남편의 시선은 더 이상 나에게 머무르지 않았고 그 빈자리를 그녀가 차지하고 있었다. 내가 자리를 지키려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졌다. 주방에 들어가면 이미 음식이 다 차려져 있었고 청소며 빨래며 손댈 곳조차 없었다. 내가 움직일 틈은 사라졌고 오히려 불편한 존재가 되어갔다. 배려라는 이름으로 내 역할은 빼앗겼고 편히 쉬라는 말 속에는 내쫓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가끔은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것 같아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확신은 짙어졌다. 웃음이 오가는 저녁 식탁, 나를 배제한 대화, 아이와 그녀, 그리고 남편이 어울려 있는 모습. 어느 순간부터 그 안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아이의 마음도 남편의 시선도 그리고 가정의 중심마저도 모든 것이 조금씩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녀에게로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내 자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려와도 그 안에 나는 끼지 못했다. 거실에서 아이와 남편 그리고 그녀가 함께 어울려 있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볼 때마다 나는 내 집에서조차 손님처럼 서 있었다.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았다. 무엇을 해주려 해도 아이는 내 손길을 뿌리치고 그녀를 찾았다. 내 목소리는 귀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는 고분고분 따랐다. 친엄마라는 사실은 껍데기일 뿐 아이의 마음 속에서 엄마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다. 남편도 변했다. 예전에는 무심했던 사람이 그녀 앞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었다. 반찬 하나에도 감탄을 쏟아내고 다려진 옷에도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했다. 내가 수년 동안 해왔던 모든 것에는 무심하던 그가 그녀에게만은 아낌없는 칭찬을 건넸다. 그 미묘한 차이를 느낄 때마다 내 심장은 깊은 상처로 갈라졌다. 나는 집안에서 역할을 잃었다.
음식을 하려 하면 이미 상은 차려져 있었고 청소를 하려 하면 모든 것이 반짝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내가 움직일 자리는 사라졌다. 오히려 내가 나설 때마다 불편한 기색이 감돌았다. 쉬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밀어내는 경계였다. 배려라는 이름으로 나는 점점 더 집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달라졌다. 그녀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가고 그녀와 아이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대화의 중심은 언제나 그 둘과 아이였고 나는 그 자리를 비켜난 채 어색하게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나설 때면 분위기가 깨졌고 그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세워졌다. 밤이 깊은 시각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다 거실 불빛을 본 적이 있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안겨주었다. 더 이상 고용인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웃음 속에 스며든 친밀함, 무심히 이어지는 손길, 서로를 향한 안도감 같은 기운. 이미 그 사이엔 보이지 않는 선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눈치채지 못한 척했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다. 그녀가 내 자리를 조금씩 차지하고 있었고 이제는 누구도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 안겨 잠들었고 남편의 시선은 더 이상 나에게 머물지 않았다.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가며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다. 나는 점점 투명해지고 이 집의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사람은 내가 돈을 주고 들인 가정부였다. 아이의 엄마로, 남편의 곁을 지키는 아내로, 나를 대신한 진짜 주인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주도권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나는 여전히 아내였고 여전히 아이의 친엄마였지만 그 사실은 종이 위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 실제 생활 속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었다. 가정부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했고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아침이면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반짝이는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인 반찬들. 아이와 남편은 그 앞에 앉아 웃으며 식사를 시작했고 내가 자리에 앉는 순간에는 이미 대화가 한창이었다. 나는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그 자리에 덩그러니 앉아 젓가락만 움직였다. 아이의 눈빛은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기는 건 그 여자의 품이었다. 아이의 웃음소리, 아이의 비밀스러운 속삭임, 아이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흘러갔고 나는 그 뒤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친엄마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는 나를 밀어내고 그녀를 선택했다. 남편의 태도는 더 노골적이었다. 이전에는 최소한 눈치를 보며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다. 가족 모임이든 외출이든 모든 계획에 그녀가 끼어 있었다. 나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일은 사라졌고 언제나 셋이서 움직였다. 나는 그 무리에 낯설게 끼어 있거나 아예 배제된 채 집에 남겨졌다. 그녀는 점점 당당해졌다. 내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살림의 주도권을 그녀가 쥐고 있었고 집안의 결정권까지도 서서히 넘어갔다. 어떤 다구를 새로 드릴지,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아이의 교육 문제까지도 그녀가 주도했다. 남편은 그런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고 따랐다. 내가 의견을 내면 오히려 괜한 트집으로 여겨졌다. 나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무언가를 주장할수록 더 외로워졌고 침묵할수록 내 존재는 더 희미해졌다. 매일같이 주방에서, 거실에서, 침실에서조차 나는 투명인간처럼 취급됐다. 집은 여전히 내 집이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주인이 아니었다. 밤이 되면 고독은 더 깊어졌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다. 세 사람의 웃음, 세 사람의 대화, 세 사람의 일상이 나를 제외한 채 굴러가고 있었다. 세 사람의 웃음, 세 사람의 대화, 세 사람의 일상이 나를 제외한 채 굴러가고 있었다. 남편과 아이, 그리고 그녀. 이미 그들은 가족이었고 나는 그저 끼지 못한 외부인이었다. 언젠가부터 남편은 나를 피했다. 눈길을 마주치면 괜히 헛기침을 했고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다. 스킨십은 물론이고 따뜻한 대화조차 사라졌다. 대신 그녀와의 대화는 길고 풍성했다. 둘만의 은밀한 농담, 아이와 함께 나누는 웃음, 그리고 그 속에 스며든 친밀함.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가 아니었고 단지 함께 사는 동거인일 뿐이었다. 아이마저도 이제는 나를 귀찮아했다. 뭔가를 해주려 하면 짜증을 냈고 나의 관심은 방해로 받아들여졌다. 아이의 마음은 온전히 그녀에게로 향해 있었다. 내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모든 상황이 쌓이면서 결국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은 이미 내 집이 아니었다. 나를 위해 세워진 공간이 아니었고 내가 지켜온 가정도 아니었다. 나는 밀려났고 그 빈자리를 그녀가 차지했다. 남편의 아내로,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이 집의 주인으로. 나는 점점 더 작아졌고 더 외로워졌으며 끝내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사랑했던 남편도 품에 안아 키운 아이도 이제는 모두 그녀의 것이었다. 나는 투명한 존재, 불필요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시간이 더 흐르자 내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갔다. 집안의 공기는 이제 내가 아닌 그녀의 것이었다. 거실의 가구 배치, 부엌의 식재료, 심지어 아이의 옷차림까지도 모두 그녀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하려 하면 오히려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고 결국 나는 다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남편의 태도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예전처럼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지켜주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는 내 앞에서도 그녀와 아이를 중심으로만 대화가 오갔다. 저녁 식탁에서 내가 낀 자리는 빈 껍데기였다. 이야기는 언제나 아이와 그녀를 향해 흘렀고 남편은 그들만을 바라보며 웃었다. 나는 그저 젓가락질만 하며 침묵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 찾아왔다. 아이가 아프던 날이었다.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아들며 간호하려 했지만 아이는 내 품을 거부했다. 울면서 그녀의 품만 찾았고 그녀가 등을 두드리자 신기하게도 금세 울음을 멈췄다. 그 장면 앞에서 나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친엄마라는 사실은 무력했고 아이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만 있었다. 남편은 그런 아이를 보며 안도했고 그녀에게 고마워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배제됐다. 그날 밤 남편은 내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거실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 아이를 달래는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그 속에 섞인 은밀한 친밀감. 나는 이 집의 안에서조차 바깥 사람이었고 더 이상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다. 며칠 뒤 남편은 차갑게 말했다. 더 이상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다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물러나야 한다고. 내 귀에는 변명처럼 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이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아내인 내가 아니라 가정부라는 여인이었다. 나는 짐을 꾸려야 했다. 내 집에서, 내가 지켜온 공간에서 쫓겨나듯 떠나야 했다.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 누구도 내 눈물을 바라봐 주지 않았다. 아이는 나의 뒷모습에 무심했고 남편은 시선을 피했다.
그녀만이 아이를 안고 서서 마치 승리자의 표정처럼 담담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했다. 내가 지켜온 가정, 내가 키워온 아이, 내가 사랑한 남편.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내 것이 아니게 되었다. 나는 버려졌고 그녀가 모든 것을 차지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집은 그녀의 집이 되었다. 남편과 아이, 그리고 그녀. 세 사람의 삶은 아무렇지 않게 이어졌고 마치 원래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굴러갔다. 나만이 쫓겨난 채 세상 어딘가에서 홀로 서성였다.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돈을 주고 들인 사람이었고 고용인이었을 뿐인데 그녀는 결국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나는 이제 이름 없는 존재였다.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그저 버려진 여자일 뿐이었다. 문을 닫고 나온 순간부터 내 세상은 끝나 있었다. 뒤돌아보니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 안에는 내가 세운 가정, 내가 지켜온 삶, 내가 품에 안아 키운 아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남편은 이미 그녀와 함께였고 아이는 나를 잊은 듯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다. 내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를 그녀가 완벽하게 차지하고 있었다. 홀로 걸어 나오는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억울했다.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했다. 내가 그렇게 지켜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수없이 자문했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내가 살아온 시간과 희생이 무참히 버려졌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겉으로 보기엔 단란한 한 가족이 웃고 있을 것이다. 남편, 아이, 그리고 새로운 여인. 그들의 웃음소리 속에는 내가 흘린 눈물의 흔적 따윈 없다. 마치 원래부터 그 셋이 함께였던 것처럼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굴러간다. 오직 나만이 과거에 갇혀 무너진 집 앞에서 울고 있었다. 밤이 깊을수록 기억은 더 선명해졌다. 처음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 아이에게 건넸던 미소, 남편 앞에서 내뱉던 고마움의 말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가면이었음을 깨닫는다. 천사처럼 들어와서는 악마처럼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여인. 그리고 그 뒤에 서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녀를 선택한 남편. 억울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러나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을까? 세상은 내 편이 아니었고 그 집 안에서는 이미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고 나의 눈물은 닦아줄 이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현실만이 남아 나를 조롱하듯 따라다녔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그 웃음은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는다. 내가 품고 낳은 아이, 내가 밤잠을 설쳐가며 지켜온 아이. 하지만 이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라는 이름은 내가 아니었다. 나를 밀어낸 자리에 그녀가 서 있었고 아이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녀를 엄마라 여겼다. 그 현실 앞에서 나는 무너졌다. 친엄마라는 사실이 이토록 무력할 줄은 몰랐다. 나는 결국 버려진 여자였다.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가정에게도. 돈을 주고 고용했던 한 여인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나는 맨몸으로 길거리에 내던져졌다.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분노를 토해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세상은 냉정했고 진실은 나 혼자만의 가슴 속에서 썩어갔다. 이제 남은 건 하소연뿐이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 억울함을 공허한 하늘을 향해 쏟아내는 것뿐이다. 내가 살았던 집, 내가 꾸려왔던 가정, 내가 지켜온 아이. 그 모든 것을 잃고 남은 것은
끝없는 허무와 쓰라린 배신감이었다. 나는 여전히 묻는다. 왜 내가 쫓겨나야 했는지, 왜 내가 버려져야 했는지.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남편도, 아이도, 세상도 나를 외면한다. 오직 나만이 홀로 남아 눈물로 하루를 버틸 뿐이다. 이것이 내 이야기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한 여자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의 삶. 끝내는 내 집에서조차 쫓겨난 억울하고 처절한 내 하소연.